그러면 정말 최종 목표가 뭡니까? 화성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목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상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의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투자자들도 그 좀 먼 방향을 보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사실 사람들이 갖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이 사업을 왜 전개하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고 서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뭐 광인이다 혹은 자기 멋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의지 표명 같은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말 최종 목표가 뭡니까? 화성이에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테슬라의 미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에너지에 진심인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I, 에너지, 로봇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생각해보면 테슬라도 보면 그 지붕에 솔라루프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붕 태양광으로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그 말하더라고요. 우리 경쟁자는요 태양광 회사가 아니고 테슬라예요. 얘네 때문에 죽겠어요, 이 말 하더라고요. 저 그 정도예요? 그렇죠. 대중들이 가장 익숙하신 게 테슬라의 솔라루프라고 하는 말씀하신 지붕형 태양광 발전 장치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제품들은 솔라루프보다도 ESS 사업입니다. ESS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간헐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들지 않거나 혹은 밤이 되면 발전을 멈춥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생산이 원활할 때 전기를 생산을 해놨다가 저장하는 장치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산업용 ESS, 메가팩, 가정용 ESS, 파워월이라는 제품을 준비해놨고요. 이제 에너지 시장, 재생 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장도 계속 성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에 유의미할 정도로 매출이 커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미 이제 에너지 사업의 매출이 테슬라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에너지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면 20%, 30%까지도 충분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의 어떤 갭이 뭐가 느껴졌냐면, 전기차만 꿈꾸는 회사였으면 에너지에 이렇게 진심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돌릴 동력이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차 말고 또 어디에도 좀 관심이 있는 건지. 뭐 사실 ESS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장을 돌릴 수도 있고요. 오피스를 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전기차 충전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력원으로 ESS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로봇도 집에서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그 파워홀이 있으면 로봇도 자기가 에너지 충전할 때는 가가지고 충전 꽂다가 다시 와서 하고, 자동차가 있는 시간대랑 없는 시간대랑 서로 이제 교대로 따다닥 가면서 충전하면 ESS가 그냥 또 비싸잖아요, 비용 자체가. 그럼 최소한의 그 비용 가지고 계속 충전을 계속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죠. 뭐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앙숙이 되게 많잖아요. 약간 또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샘 올트먼이랑도 사이 안 좋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앙숙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 AI 산업도 해, 뭐 로봇도 해 이러면 되게 안 입곱게 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실제로 안 입곱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안 입곱게 본다고 해서 그 이중을 이제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내비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CEO이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싫다라는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팀쿡도 한참 엄청 깠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트위터에 뭐가 나왔냐면 팀쿡이랑 애플에서 같이 연못 앞에 있는 사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트럼프 느낌인 게 막 까. 그러다가 우리 친해졌어요 이러면서
저번에도 주가 먹으라고 또 한장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회사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테슬라가 자기 회사에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싫더라도 결국에 제휴하는 게 테슬라 자기 회사의 이익이 되니까 제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까는 거는 좀 나랑 관심을 가져줘요. 나랑 대화 좀 합시다. 이제 선전포고. 약간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트럼프랑 또 둘이 코드가 엄청 잘 맞는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둘이 비슷해요. 둘이 어떤 시너지를 낼 거라 보세요? 사실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 소속이고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정부가 해야 되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 일론 머스크 역시 이제 테슬라 사업이 어느 정도 커졌고 이제 당장 자율주행 규제라든지 혹은 로켓 발사 규제 같은 게 완화되면은 사업이 이득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이제 정치적인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둘이 이제 같이 정부 일을 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푼다든지 로켓 발사와 관련된 규제를 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존 사업들에 걸려있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 ESS 사업도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ESS 말고도 또 진심인 사업체가 어디가 있나요? 뭐 테슬라만 놓고 본다면 로봇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회사로 시각을 넓혀서 본다고 하면 뭐 스페이스X도 있고 보어링 컴퍼니, 뭐 뉴럴링크, XAI, 뭐 X,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뭐 일론 머스크가 경영을 하면서 이 6개 사업을 합쳐서 뭔가 어벤져스처럼 만들겠다 혹은 거대한 산업 생태계처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회사들이 목표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하고 미래지향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또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뇌를 싱크시켜서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이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뭐 X.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AI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상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이런 6개 회사들이 각기 지향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의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까지 발표를 한 거잖아요. 1, 2까지는 대부분 말한 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3까지도 다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1 같은 경우에는 다 실현이 됐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실현이 됐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택시라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든지 혹은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자율주행을 만든다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계획들은 아직 실현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3년 안에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목표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터 플랜 3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굉장히 원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마스터 플랜 3의 골자인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천천히 뜯어보면 이제 작년에 마스터 플랜 3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가 약 165 페타와트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65 페타와트시의 한 80% 정도를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조 달러의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전 세계 GDP의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 같아 보이지만 이거를 10년, 20년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GDP의 1% 혹은 0.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되겠네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투자처럼 들리기도 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이 비용을 모두 혼자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정부 혹은 기업들과 같이 이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다만 테슬라가 이 변화를 조금 더 가속화하고 이제 주도하는 매기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위해서 전기차라는 거를 상품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전기차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안 쓰고 전기차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화석 에너지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품을 개발해서 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마스터 플랜 3까지 이제 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앞으로 M7의 주가는 또 이제 약간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뭐 M7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장 장밋빛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고요.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10년 뒤에는 뭔가 그런 상황도 꿈꿔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10년 뒤에 희망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10년 뒤니까 어차피 이 영상 아무도 몰라. 10년 뒤.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네. 지금은 500달러, 600달러 논의하고 있지만 네. 1000달러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 지금 상상만 10년 뒤에 1000달러는 하겠죠. 네. 10,000달러 가야지.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그냥 인간이 이런 우주부터 시작해서 와 되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모두 연동이 되는 게 네. 그 스페이스 X에서 들어가는 소재가 테슬라에도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소재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일단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간의 공식적인 어떤 지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양사 간의 기술 교류가 좀 잦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양사 간의 기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말씀하신 이제 소재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소재를 알려줬으면은 그 대가로 뭐 다른 걸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양사 엔지니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버 트럭 보고 나서 그때 그 생각 났거든요. 이거 화성에서 돌아다니는 로봇같이 생겼다. 이거 용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양이 왜 그런 거예요? 사이버 트럭은? 실제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SF 영화에 나오는 실트럭의 모양을 실제로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이제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위쪽으로 열린 팔콘 윙도어를 갖고 있죠. 이 팔콘 윙도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영화 백투더피처에 나오는 이제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제품에 이런 SF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 모티브를 따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모티브를 따오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가 미래다라는 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SF 영화를 보면서 미래 세상은 이렇겠지라고 상상했던 모습들을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줄, 그 철, 이거 구부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하신 이유들 때문이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뭐 우주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막 뭐 했던 영상 있잖아요. 네. 예, 자기 막 우주에 대해 진심이다. 그랬더니 루이 암스트롱이 또 그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막 너무 실망이다 해서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해서도 진심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업을 하면서 곁다리로 스페이스X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테슬라를 창업하기 이전에 스페이스X를 먼저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에 더 진심이었던 사람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근데 우주는 돈이 안 될 텐데 왜 우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공상과학적인 목표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스페이스X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유인 즉슨 이제 일론 머스크는 SF 영화라든지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인류가 언젠가는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혹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성 혹은 달 혹은 다른 행성으로 거주처를 좀 분산시켜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론 머스크 생애 안에 인류가 화성을 가는 날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그 과정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을 가든 달을 가든 정착을 하려면 에너지가 근간이 돼야 되니까 지속 가능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 다른 에너지보다는 태양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행성에서든 적용이 되니까 이쪽 에너지에도 관심을 더 진심으로 가졌던 거다. 다 연결이 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내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아무래도 이런 6가지 사업체가 잘 됐을 때 얘기고 오히려 또 이게 6가지를 하고 있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 접었어요 하면 또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양날의 검이겠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나머지 사업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전개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하시는 리스크가 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봇 사업은 그러면 왜 그 마스터 플랜에서는 로봇이 왜 필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마스터 플랜에 로봇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는 지금 로봇 사업을 굉장히 진심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요. 그 이유인 즉슨 지금 미국이나 유럽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장 큰 문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입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50, 60대 베이비 부모분들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면서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로봇 투입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로봇을 투입하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제조업 인구 10,000명당 로봇 투입 개수를 보면은 한국이 1000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백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이걸 로봇으로 메우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로봇 시장이 점점 더 유망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로봇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로봇 사업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일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로봇이 뜀틀도 넘고 공중제비도 돌고 하는데, 테슬라 로봇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시작해서 보스턴 로보틱스 이길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보스턴 로보틱스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가치는 저는 사실 사람을 대체하는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본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뇌를 이미 만들고 있죠. 사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같은 자동차가 뭐 겉으로는 바퀴로 움직이지만 사실 팔다리 없는 로봇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AI, 로봇의 뇌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보스턴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이 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컴퓨팅 인프라라든지 AI 알고리즘 혹은 데이터 같은 거를 레버리지 한다고 하면 보스턴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로봇의 뇌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앞서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뇌를 옵티머스에다가 인식하고 총환자로 쥐어주고 항공모함 태우면은 터미네이터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기도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 주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말고 머스크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좀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 상장 안 했잖아요. 편하게 네. 테슬라 빼고 나머지가 상장한다 그러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본인이라면. 저라면 스페이스X일 것 같아요. ESS보다 오히려 스페이스X를. 네, ESS는 사실 테슬라가 아, 그쵸. 때문에. 네. 이유인즉슨 사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상장 회사지만 앞으로 3, 4년 내에 IPO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미 300조 원, 4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 회사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0조 원짜리 회사다라고 이미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400조 원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400조 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인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더 그때 가서 심사숙고를 해봐야겠지만. 네. 참 많은 걸 여쭤봐서 진짜.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를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하나가 불필요했던 행동들이나 발언들이 아니었구나. 그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구나. 완전 퍼즐이 맞춰진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애플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애플의 매출 구조,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3분의 1 혹은 4분의 1의 수익을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기차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지만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 혹은 이제 에너지 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일론 머스크의 사업 계획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테슬라가 애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더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